사우디 80조 원 협상단 입국한 진짜 이유. KF-21 공대지 미사일 비공개 사진 유출. 일본 언론 한국 미쳤다. 벌써 발사 비핵. K방산이 전투기와 지대공 무기체계를 앞세워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 등 신시장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 최근 세계 80여 개국 2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50여 종 이상 민항기와 군용기를 전시하는 이집트 에어쇼 기지프트 인터내셔널 에어쇼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 KI는 다목적 전투기 파-50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소형 무장헬기,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를 전시하고 무인 전투기, UKV와 다목적 무인기, 공중 발사 무인기, 가 적용된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까지 선보였다. 이집트는 현재 대규모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핵심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이집트와 한국은 민군에서 탄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대피라미드 상공에서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항공기 우수성과 기동성을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키기도 했다. 케아는 이번 에어쇼에서 이집트 사업 수주를 위해 이집트 국방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카타르, 이라크 등 주변 아프리카 중동 지역 핵심 관계자들에게 KI 항공우주 플랫폼의 신뢰성도 설명했다. 강구영 KI 사장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건지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은 세 번째 조 단위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 중동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 8개 포대를 26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카베트 무함마드 아라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은 올해 3월 방한 기간에 천궁을 생산하는 라이넥선 등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도입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라크와 이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조 단위 대형 계약이다. 천궁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 핵심 자산이다. 고도 30에서 40km에서 날아오는 공중의 적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할 때 사용한다. 발사대 1기당 요격미사일을 최대 8기 장착할 수 있다.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라이넥스원이 생산한다.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만든다. 천궁 중동 수출형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를 탑재해 탐지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막의 고온과 모래먼지까지 고려해 개발했다. 국내 주요 방위 산업 4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라이넥스원, KI는 올해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돌파가 기대된다. 정부도 힘을 보탠다. 내년 국방 분야 주요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5.6% 증가한 3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수출유망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245.9% 늘어난 2,813억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0일 라이그넥스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는 등 방위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김태우의 안보정론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과 한반도 안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온 세계가 어수선하다. 우크라이나가 연일 서방의 대응적 지원을 호소하는 중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미국과 나토는 연일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북 대표 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국 정부도 러시아를 향해 단계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선을 넘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비웃듯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에 큰 책임을 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불량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무책임성과 핵보유 빈소, 국 북한의 끝 모르는 무모함에 진저리를 냈다. 이런 중에 한국의 정치권은 전황분석팀 파견과 관련하여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인가를 둘러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 북한의 참전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원했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연목구워 다. 이렇듯 북한의 파병에는 많은 나라들의 이해가 얽혀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봐야 한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보면 북한군의 파병은 폴 브레컨이 예고했던 제2차 핵시대의 도래를 증명해 보이면서 신냉전 대결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브레컨은 자신의 2012년 저서 제2차 핵시대 더 END 누클리어 에이지에서 소수의 핵강국이 지배했던 제1차 핵시대의 마감과 함께 다극적 핵질서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제2차 핵시대는 무력을 통해 현 질서를 변경하려는 권위주의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자유세계와의 대결을 의미하는 신냉전과 함께 전개되었다. 러시아는 유럽의 하어트랜드, 회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은 자신이 양성 지원해 온 대리 세력들을 통해 중동의 신질서를 꿈꾸는 중이며 중국은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에서 신해양 질서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의 참전은 권위주의 악의 축 국가들이 원팀임을 과시했다. 그래서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이 전쟁이 향후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대만의 협과 한반도가 신냉전의 다음 전장이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군 파병이 전세를 결정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나토의 대응적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확전으로 갈 것인가 등이 중요한 관심 포인트다.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 일단은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 하지만 나토의 대응적 지원으로 더 많은 살상과 파괴가 불가피한 소모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장비 및 실전 경험 부족. 러시아군과의 소통 및 협력 애로 등으로 북한군이 게임 체인저가 아닌 총알바지나 대포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번 파병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군 현대화와 실전 경험을 더 원할 것이며 더 절실한 것은 핵무력 고도화와 돈일 것이다. 실제로 정찰위성용 고첨단 카메라,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 및 다탄두 독립비행체, MIV 등을 위한 기술을 얻는다면 한국 안보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가 계약병을 모집하면서 제시하는 조건과 해외 노동자 월급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북한의 관행을 감안하고 5만 명의 북한군이 유사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전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림 계산으로도 매년 3조 원 이상의 거금이 평양으로 들어간다. 전사자가 많아지면 수금액도 커질 것이다. 북한이 감당해야 할 딜레마들도 많다. 우선 북한군의 참전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따른다. 평양의 기대대로 북한군이 전쟁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빌미가 될 것이어서 북한은 국제전 확전의 주범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살상과 파괴를 수반하는 소모전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북한군 파병이 먹을 것이 없는 소문난 잔치가 되어버린다면 평양 정권의 체면은 손상되고 북러 군사협력도 빛을 잃을 것이다. 북중 관계의 악화도 북한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켜주는 뒷배였지만 북러가 군사적 밀착을 급진전시키고 북한군의 파병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이를 괘씸한 차이나 패싱으로 보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비례하여 2016년 사드, 패차드, 배치 이후 악화하였던 한중 관계는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 북한이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대의 비용은 최악의 인권부제국 5명의 자리매김과 그로 인해 북한 체제가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을 지낸 케네스 로스 프린스턴대 교수 등 서방 소식통들은 북한군이 장비 부족, 11월부터 시작되는 라스푸티차 등으로 고전할 것이며 러시아군을 대신하여 총알바지나 대포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에게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심리전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사자, 탈영자, 투항자 등이 속출한다면 국제사회의 인권 비난과 함께 북한 내부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아들들을 사지로 보냈다는 원성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체제가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북한군 파병은 안보 외교와 관련하여 한국에도 묵직한 과제들을 던지고 있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체제 단속을 위해 K-팝 차단과 방벽 쌓기에 몰두해온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상자 및 탈영자의 속출로 내부 위기를 맞는다면 내부 단속을 위한 외부 긴장 조성 동기가 증폭하여 한반도를 경랑에 빠뜨릴 수 있다. 북한이 백령도를 무인기 이륙지로 선전해온 것도 원점 타격을 빙자한 도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또한 러시아의 조력으로 북한이 대미, 핵타격 능력을 갖춘다면 그것이 미국 여론을 흔들고 동맹 이완을 촉발하여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난 1일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 화답하면서 러시아는 귀국의 중요한 안보 과제를 위해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상의 말이 왠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대러 외교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한미힐 치중 기조화되러 강경 발언들이 북러 동맹 복원과 북한군 파병을 초래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신냉전하에서 한미길 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으며 북한이 병력, 무기, 탄약 등의 목마른 러시아군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러시아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았더라도 북러동맹 복원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에 또다시 비극적인 역사를 강요할 수 있는 강대국이자 주적의 배후에 위치하는 이웃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주적인 아시아에서는 원만한 한러 관계가 중러 밀착을 견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러 외교를 펼칠 다소의 공간이 존재한다. 요컨대 한국이 협상 지렛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대응을 경고한 것은 필요한 외교 수순이었지만 최고위층 인사들이 나서서 필요 이상의 적대감을 표출할 필요는 없다. 종전 이후의 북방외교를 고려해서라도 동맹국을 성원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의료진 파견 등 비전 투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며 살상무기 제공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